지난주에 아스널에 대한 쓰라린 패배는 내년에 토트넘에게 챔피언스 리그 참가 자격을 놓고 경쟁하는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메디슨과 호이비에르크의 어리석은 실수로 토트넘 수비진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인 제이미 카라건은 손흥민은 평소처럼 이 경기에서 적어도 2~3명의 수비수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공간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 초반에 공을 훌륭하게 컨트롤하기 위해 홈구장을 활용했지만 아스널이 구축한 견고한 수비진을 뚫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전반전 11분에 손흥민은 금지구역에서 공을 잘 해체하고 메디슨에게 섬세한 패스를 했지만 아쉽게도 메디슨의 멀리서의 슛은 관중석을 향하며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창의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상황에서의 창의성과 반응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안정성과는 달리 메디슨은 계속해서 볼을 잃고 득점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 처리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아스널은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너킥 상황에서 호이비에르크의 자책골로 아스널이 앞서 나갔고 그 후 토트넘은 계속해서 볼을 잃고 아스널의 방역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축구 해설자인 리오 페르디난드는 메디슨과 호이비에르크의 기본적인 실수를 비난했으며 메디슨의 수비 지원은 비난할 만한 실패였고 공격적인 면에서도 메디슨은 약하고 공격적인 상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전반전 종료까지 토트넘은 3번 골 넣어야 했는데 공격진은 막히고 어떠한 득점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고글루 감독은 실망스러운 전반전에 책임을 져야 했던 메디슨과 호이비에르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프타임이 끝나자마자 알리송과 은돔벨레가 투입되면서 토트넘은 새로운 공격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아스널 수비진으로부터 격렬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제스처로 동료들의 세부 위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격을 조정하며 심지어는 수비에 내려와 공을 받고 앞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공격에서 모든 것을 혼자 맡은 듯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은 토트넘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팀의 에너지가 회복되었고 로메로의 동점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 축구 선수이자 BBC 해설자인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을 토트넘의 동력이라 칭송하며 손흥민은 움직임과 패스로 동료들에게 동기부여를 전달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아스널의 일방적인 공격에 휘말려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리더십 덕분에 토트넘은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강력한 부하를 거두어 아스널의 수비진을 막대한 압박으로 견제하여 수비가 비효율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압박 앞에서 토트넘은 결국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페널티 스팟에서 손흥민은 어떤 실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키퍼의 왼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슛을 넣어 올해 시즌의 16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들고 페널티 지역으로 다가갈 때 벤 화이트는 손흥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팀 주장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팀 리더의 대담함으로 손흥민은 고요하고 결연하게 슛을 날렸습니다. 벤 화이트가 만들려고 했던 입력은 손흥민의 용기에 비해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스널의 골키퍼가 손흥민의 슛 방향을 예상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네빌도 골키퍼의 시각에서 본 손흥민의 슛은 정말로 악몽입니다.
그는 현재 세계 최고의 프리킥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합니다. 손흥민과 동료들이 가하는 압력은 경기 종료까지 유지되었지만 추가 골은 없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민함이 메디슨을 교체함으로써 축구 팬들을 어느 정도 위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후반전에서 팀을 강하게 이끌며 활약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아르테타 감독은 인터뷰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으로부터 단 한 골만 받아서 매우 운이 좋았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아르테타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그가 팀에 있었다면 토트넘은 3골을 넣을 수도 있었고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아르테타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재능 활용 방식을 직접 비판한 것입니다. 아르테타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슈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용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그는 또한 손흥민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아스널은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토트넘이 팬 커뮤니티에서 분노와 실망을 일으켰지만 그의 비판이 정확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속 6경기의 패배 후에도 토트넘의 성과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경기에서는 전술적인 개선이 없이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토트넘의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분명 영상 3바 또는 그 이상의 패배를 당했을 것이며 손흥민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또한 걱정스러움을 표출했는데 손흥민이 진짜로 떠난다면 토트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는 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아마 최하위로 떨어질 것입니다.